이번에 다뤄볼 내용은 이제 트레인, 학습을 이제 진행하는 방법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은 이전 단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구축하셨던 데이터셋에 대한 이제 학습을 의미하고, 학습이 이제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각자의 신경망 모델을 이제 얻게 될 겁니다. 이제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학습을 하려고 하면은 뭐 이제 CND 라인으로 뭐 사용자가 직접 코드도 입력해야 되고, 뭐 커맨드도 입력해야 되고, 그래픽 드라이버 설치, 뭐 패킷 충돌 이런 것도 호환성 다 확인해야 되는 이제 번거로움이 발생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저희는 데이비스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번거로움 없이 바로 이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법 꽤 익숙해진 메인 화면에서 먼저 이제 트레인 속성 창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제 트레인 속성 창이 이제 설정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은 먼저 첫 번째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게 프리트레인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이미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학습은 많은 연산과 시간을 들여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지 않고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활용합니다. 울트라리틱스의 이제 욜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욜로 모델, SML, 그리고 제일 작은 모델, N, 나노 모델까지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홈페이지에서 뭐 무료로 구할 수 있는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이기 때문에 편하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이제 데이터셋 야물 파일입니다. 데이터셋 야물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라벨링 시간에 만든 파일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각각 안에 이미지스 경로, 그리고 이제 넘버 클래스 NC,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스의 네임스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위해서 지난번 시간에 생성해둔 프로젝트 경로로 이동을 해서 한번 이제 데이터셋 내용이 담긴 야물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바뀐 변동사항이 없다면은 이 경로 그대로 MOB 폴더에 트레인,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야물 파일, 그 다음에 MOB 클래스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시면은 트레인 이미지스 경로, 밸리데이션 이미지스 경로, NC 2개, 물에 빠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제 이 두 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야무지고 꼼꼼하게 누락 없이 전부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다면은 이제 다시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속성 창의 파라미터 값들을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patience, 영어 해석 그대로 하면은 참을성이죠. 학습이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었는데도 학습이 이제 개선되지 않는다 하면은 자동으로 중지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값을 fx로 지정을 하거나 이제 뭐 해당 기능을 사용하고 싶지 않으면은 0을 이렇게 그대로 두시는 것을 이제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1000에폭 정도로 학습을 했는데 뭐 변동사항이 없고 계속 똑같아 라고 하면은 그냥 뭐 1000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1000바퀴를 돌았을 때 개선사항이 없으면은 학습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에폭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셋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3000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3000장 전체를 한 번 학습하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50으로 설정을 하면은 이 3000장의 이미지를 50번 반복해서 학습을 합니다. 사람도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장을 한 바퀴 뛰는 것보다 10바퀴, 20바퀴를 뛰는 게 더 효율적이듯이 AI 역시도 한 번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것보다 같은 이미지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신경망이 발전하고 학습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천 장의 이미지, 몇천 장 단위의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은 2만에서 5만 정도, 2만에서 5만의 폭 정도의 이제 학습을 주고 이제 결과를 보면서 결과가 좀 뭐 좋다 싶으면은 에폭수를 좀 더 줄이고 결과가 좀 좋지 않으면은 에폭수를 조금 더 늘리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earning rate는 학습률로 학습 속도를 결정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기본값은 0.01로 되어 있는데 학습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은 이 값을 다음 학습에서 0.03이나 0.05 정도로 높여볼 수가 있고, 여러 번 학습해봤는데 나는 0.08도 0.09도 괜찮다 하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다만 최대값은 0.1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사이즈는 이제 학습에 사용될 이미지 크기를 의미하고, 만약에 이제 기본값이 640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모든 이미지 데이터셋을 다 640 x 640 크기로 학습을 합니다. 이미지를 너무 작게 설정하면 이제 세부 정보가 손실될 수가 있고, 너무 크게 설정하면은 또 이미지 큰 이미지를 연상하는데 메모리가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640 아니면 512, 416 같은 값들이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픽 카드가 너무 좋아서 나는 뭐 큰 거를 써도 될 것 같아 하면은 확인해보고 조금 더 큰 값을 입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배치 같은 경우는 기본이 이제 8로 되어 있는데, 배치는 이제 한 번의 학습 반복에서 사용되는 이미지 개수입니다. 왜 우리가 이제 물통을 들고 운동장을 뭐 뛴다고 했을 때, 한 명이 물통을 들고 뛰는 것보다 여러 명이 물통을 들고 뛰어야 물을 운반하는 그 양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배치 같은 경우는 뭐 16으로 하면은 16개의 이미지를 동시에 학습을 하고, 32로 하면은 32개를 동시에 학습하고, 다만 배치 같은 경우도 그래픽 카드의 메모리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이제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나는 뭐 최신 그래픽 드라이버 뭐 RTX 4090을 써 하면은 32배치, 64배치도 되고, 뭐 그 이상으로도 좋다 하면은 뭐 128, 뭐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름 뭐 10년 된 뭐 GTX 970 정도를 써 하면은 한 2, 네, 아니면 한 4 정도 이렇게 해보시면서 안 되면은 그래픽 카드를 바꿔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풋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역삼각형을 누르면은 이건 마찬가지로 내 프로젝트 학습 결과를 저장하고 싶은 경로를 설정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이 경로에 결과물을 저장하고 싶다 하면은 폴더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이 경로 값이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트레인 폴더가 아니고 바로 프로젝트 폴더를 보면은, 프로젝트 폴더가 지금 내가 지정해둔 경로에 바로 다음에 오는 폴더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YOLO V8 모델이니까 뭐 MOB, 뭐 에폭은 뭐 5, 그 다음에 프리트엔드 모델은 N을 썼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 두시면 되고, 트레인 폴더는 이 프로젝트 폴더 안에 오는 소단위의 폴더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오늘의 뭐 날짜, 뭐 2024, 뭐 0816, 뭐 학습 1, 뭐 트레인 뭐 1 이렇게 해두시면은 확실히 사용자가 알아볼 수 있게끔 쉽게 되어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다 입력이 되면은 하나씩 엔터를 눌러줍니다. 예, 엔터를 눌러야 이게 입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에폭은 이제 시간 관계상 5만의 폭을 다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5 정도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도 0.01, 예, 이미지 사이즈도 640, 배치 8, 그 다음에 이제 경로는 그대로 두고 뭐 이제 하나하나씩 폴더를 입력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설정이 다 됐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역삼각형을 눌러도 되고, 여기 아래 이제 트리 위젯에서 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Set as Pass를 눌러도 경로는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다 됐을 때 이제 트레인 버튼을 누르면은 학습이 이제 프로그램이 입력된 이제 파라미터와 데이터 값을 다 검토를 해보고 문제가 없다면은 이제 자동으로 학습이 돌아가게 됩니다. 데이비스는 이렇게 메인 프로그램도 돌아가고 있지만 그 뒷배경에는 똑같이 이제 이 정보를 표시해주는 창도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검토가 되고 문제가 없으면은 학습이 돌아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돌아가는 이제 학습 화면입니다. 돌아가는 이제 학습 화면을 보시면은 Starting Training for 5 epochs. 이제 5 에폭의 학습을 시작한다. 이제 이런 문구가 나오고 바로 이제 이렇게 학습이 진행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의 오류 때문에 이미 학습이 완료되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에폭이 반복될수록 밑으로 이렇게 생성되는 화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제 첫 번째 박스 로스는 예측된 바운딩 박스와 실제 바운딩 박스 간의 차이를 나타내면서 값이 낮을수록 더 정확한 그 예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0.05 이하가 좋은 성능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0.1 정도만 돼도 사용자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로스 같은 경우는 예측된 클래스와 실제 레이블된 클래스의 이제 차이를 나타내고 이 값 역시 낮을수록 좋습니다. 0.02 이하가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이 값도 0.1 정도 이하만 돼도 테스트를 해보면은 그래 제법 괜찮구나, 상당히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DF 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디코더 피처 러스라 그래서 디코더 단계에서 이제 추출된 특징들의 손실을 의미하고, 이상적인 값은 일반적으로 이제 0.01 이하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값도 낮을수록 모델이 데이터를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시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밀도로 모델이 예측한 그 객체 중에 그 실제로 맞는 객체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0.9 이상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고, 정밀도가 높다는 것은 이제 모델이 이제 더 정확하게 목표를 이제 객체를 이제 식별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이제 리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현율, 이제 실제로 그 존재하는 객체 중에서 모델이 정확하게 예측한 객체의 비율입니다. 비율.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0.85 이상이 좋고, 재현율이 이제 높을수록, 리콜이 높을수록 모델이 놓치지 않고 이제 더 많은 객체를 인식을 했다는 뜻이고요. MAP는 이제 Mean Average Precision이라 그래서 여러 임계값에서 이제 평균 정밀도를 나타내고 0에서 1 사이 값입니다. 그래서 MAP 0.5 이상이면은 모델이 비교적 잘 학습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MAP 0.75 이상이면은 아주 우수하다, 훌륭하다 그런 모델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학습이 완료되면은 별도의 성공 메시지 창이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프로그램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이렇게 버튼이 2개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학습이 다 완료가 되면은 PT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PT 파일이 이제 신경망 모델 파일을 의미하고, 이 PT 파일을 이제 데이비스의 핵심 기능인 리얼타임 오브젝트 디텍션을 사용하려면은 TRT 파일이 필요한데, 이 TRT 파일은 ONNX 파일을 TRT 파일로 변경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 버튼을 눌러서 PT 파일을 ONNX 파일로 먼저 이제 변경해주는 작업을 다룹니다. 이 보라색 버튼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버튼은 Convert ONNX to TensorRT. 예.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생성된 ONNX 파일을 다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ONNX 파일을 TRT 파일로 이제 변경을 해주고, 이제 이거 역시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면은 성공 메시지 창이 표시가 됩니다. 이 버튼을 이렇게 2개로 구분을 한 이유는 PT 파일이나 ONNX 파일은 이제 그래픽 카드가 달라도 어느 정도 작동이 되는데, 이 TRT 파일은 예를 들어서 생성한 TRT 파일을 내가 RTX 2070에서 생성을 했다 라고 하면은 생성된 TRT 파일도 그 RTX 2070이 장착되어 있는 컴퓨터에서만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TRT 파일을 RTX 4090에서 생성한 거를 RTX 2070에서 돌리면은 작동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을 2개로 별도로 구분을 했고, TRT 파일이 이제 생성이 되면은
뒤에 그 기존 이름 파일 이름 뒤에 언더바로 반드시 그래픽카드 이름을 이제 추가를 해줘서, 예를 들면은 뭐 YOLO V8 뭐 MOB E5N 뭐 .trt로 되어 있으면은 이 N 파일 이름 밑에다가 언더바 해주고 뭐 RTX 2070, RTX 4090을 반드시 이제 추가로 작성을 해주셔야 이게 이제 이 그래픽 카드에서 생성된 TRT 파일이구나 라고 나중에 사용자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트레인에 대한 과정을 이제 설명한 영상이었고, 실제로 이제 이 초록색 버튼 같은 경우는 조금 TRT 파일을 생성하는 데는 굉장히 좀 십수분이 좀 걸립니다. 예, 그 이상이 조금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시연 영상에 담기에는 이제 너무 길다고 판단이 돼서 돌려보지는 않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아웃패스에 지정하신 경로에 폴더가 이제 생성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폴더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아까 이름 그대로 이제 지정한 폴더가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폴더를 한번 눌러보면은 안에 이제 트레인 그 폴더도 소단위로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런을 눌러보면은 이러한 여러 개의 이제 파일들이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 파일들이 이제 학습이 뭐 얼마나 잘 됐나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는 뭐 5에폭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어떤 좀 판단할 수 있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가볍게 이제 리설트 파일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런 그 커맨드 창에 있었던 이제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똑같이 저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씩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1에폭부터 5에폭까지 갈 동안 수치가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이 컬럼들의 가장 이상적인 수치가 계속 개선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확인을 하고 싶다, 좀 눈으로 이렇게 편하게 보고 싶다면은 헤더를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데이터 차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5에폭밖에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양이 많지 않아서 뭐 어떤 좀 육안으로 보이는 내용이 없지만, 이게 뭐 수천 번에서 수만 번까지 가면은 이제 학습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눈에 띄게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데이터를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이게 뭐 학습 중에는 이거를 가지고 뭐 켰다 껐다 하시는 거는 조금 비추천드립니다. 이게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리절트를 누르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복사본을 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예, 그리고 밸리데이션 배치 같은 경우에는 배치형이 이제 검증 결과를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라벨은 실제로 이제 이런 값이 라벨링이 되어 있는데, 레이블스, 프레딕션은 하나도 검출을 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몇천 에폭, 만 에폭 이상 넘어가면은 상당히 이제 그럴듯하게 이제 검출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학습을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웨이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마지막 파일은 제가 방금 생성을 한 겁니다. 예,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한번 생성을 해본 거고, 실제로는 여기 이렇게 베스트와 라스트 두 개의 파일이 생성되는데,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학습 이제 설정해둔 에폭 중에서 가장 잘된 그 결과를 가지고 뽑아놓은 베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기적으로 꾸준히 생성되지는 않아요. 학습이 개선 사항이 없으면은 이전에 베스트를 만들고 더 추가되지 않습니다. 변경되지 않습니다. 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에폭이 끝날 때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CMD 창에서 이제 검은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지금 이 데이터가 잘 훈련됐다, 이거를 가지고 싶다면은 이 라스트를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를 하신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름을 요렇게 바뀌고,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뭐 35,000번째 에폭에서 이 학습 결과가 참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렇게 35,000 에폭의 모델은 N을 썼고 그래픽카드는 RTX 2070이다 라고 이렇게 보기 좋게 표시를 하신다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다 뭐 알아보기 편리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방식은 이제 추천드리고, 이렇게 바꿔놔야 그 텐서 RT에서도 쉽게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도 해보고, 라벨링도 해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토 라벨링까지 이제 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시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다양한 산업 분야 아니면 이제 뭐 분야에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집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다 동원을 해서 자체적인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CCTV에 나타나는 이제 뭐 폭행 아니면 뭐 총기 아니면은 뭐 흉기 사용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이제 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셋을 구축해서 학습 중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추후에 올라오는 영상에서는 조금 더 재밌고 좀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진짜로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이제 사용 사례를 다루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